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소. 하기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나 자신 역시 하마터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만큼 그것은 그럴싸했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에 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많은 거짓말 가운데서 특히 내가 놀란 일이 하나 있어. 그것은 내가 말을 잘하는 웅변가나 되는 듯이 나한테서 속지 말도록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이른 일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무리 해야 내가 대단한 웅변가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금방 나의 반박을 받을 것이 틀림없으니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의 가장 파렴치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소. 하기야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를 말 잘하는 웅변가라고 부른다면 이야기는 다르오. 만일 그 사람들의 말뜻이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들과 부류는 다르지만 나 역시 하나의 웅변가라는 것을 인정하겠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내가 말했듯이 거의 아무것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소. 그러나 여러분은 나한테서는 모든 진실을 듣게 될 것이오. 하기야 제우스 신에게 맹세코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변론처럼 미사역으로 장식하거나 꾸민 말은 아닐 것이오. 그것은 흔히 쓰는 말로 평범하게 찌그러질 것이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옳다고 믿기 때문이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나한테서 그 이상의 변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불려 나와서 개구쟁이처럼 발뺌을 할 구실을 만든다는 것은 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양해를 구해둬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시장의 환전가게 앞에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평소에 쓰는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그 때문에 놀라거나 떠들지 말아달라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 말해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요. 나는 이미 나이가 이르니오만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말투란 내게 있어 마치 외국어나 다름없소. 만일 내가 정말로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내가 그 속에서 자라온 그 나라의 말을 쓰고 그 말투로 짓거리더라도 아마 여러분은 사정을 짐작하고 관대히 봐줄 것이오. 그러니 꼭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변론의 방법을 관대히 봐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리 부당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말투는 아마 무척 서툴지도 모르고 또는 잘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오직 이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잘 생각해 주기 바라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재판하는 사람의 훌륭한 태도이고 또 진실을 말하는 것은 변론하는 사람의 훌륭한 태도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우선 먼저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나는 나를 고발한 첫 거짓말과 첫 고발자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런 다음 그 뒤에 나온 거짓말과 그 뒤에 고발자들에 대해서 변명할 권리가 있어. 왜냐하면 나를 여러분에게 고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무엇 하나 사실을 말함이 없이 나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아뉴토스 일파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있어. 물론 이 일파도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더 무서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제자로 끌어들여서 소크라테스라는 자는 하늘 위의 일을 사색하고 땅 밑의 모든 일을 규명하고 틀린 이론을 강변하는 괴상한 지혜를 가진 자다. 하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말을 마구 퍼뜨려서 나를 중상에 왔기 때문이요.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이런 소문을 퍼뜨린 인간들이 바로 나를 고발한 무서운 고발자들인 것이오. 누구든지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런 것을 탐구하는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게다가 이런 고발자들은 수도 많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발을 계속해왔어. 더욱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때가 여러분이 가장 남의 말을 믿기 쉬운, 말하자면 소년 시절이었으니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는 청년들도 있었겠지만 똑바로 말해서 나는 궐석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며 그 사람들의 고발에 대해서 누구 하나 변명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요. 무엇보다도 제일 곤란한 것은 마침 희극 작가가 한 사람 끼었다는 것밖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입 밖에 낼 수도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희극 작가를 제외한 다른 인간들은 질투에 눈이 어두워 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만하는 말을 해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자기도 그 일에 그렇게 믿고 남도 그렇게 믿게 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인간들은 도무지 성가시기 짝이 없는 인간들인 것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이 자리에 끌고 와서 반박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그것에 변명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 그림자와 싸우는 것처럼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이 반박을 해야 했기 때문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말하듯이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기 바라오. 그것은 다시 말해 최근에 고발한 사람들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발자들이요. 그리고 우선 먼저 내가 변명해야 할 것은 이 앞의 인간들에 대해서라는 것을 알아주시오. 여러분도 그들의 고발을 여기 있는 후일의 고발자들보다 먼저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면 이제 변명을 해야겠소.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편견을 여러분한테서 제거하도록 노력해보겠소. 그것도 단시간에 그렇게 해야겠소.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는 편이 여러분에게 좋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또 내 변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싶소.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구려. 나는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 될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요. 그러나 아무튼 그 경과는 신의 뜻에 맡기고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 처음부터 나에 대한 고발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나에 대한 중상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소. 확실히 멜레토스는 그 중상을 믿고 나에 대한 고발장을 썼나보. 그러면 중상자들이 무슨 말로 중상을 하고 있었는지 규명해야 하겠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발자로 보고 그 사람들의 구술서를 읽어보아야겠소. 그것은 소크라테스는 범죄인이다. 그는 하늘 위와 땅 밑의 일을 탐구하고 비리를 강변하는 등 부질없는 행동을 하며 아울러 그 같은 것을 남에게도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것인 듯하오. 말하자면 이런 것을 여러분 그 자신도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요. 거기서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속임수에 의해 운반되어 돌면서 공중을 걸어다닌다고 큰소리치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뜻도 알 수 없는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나 자신도 크고 작고 간에 조금도 알지 못하는 일이요. 그렇다고 나는 누가 그런 일에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와 같은 지식을 경멸하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요. 그 어떤 형태로든 나는 멜레토스로부터 자연학을 경멸하는 대죄로 고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나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그것은 그런대로 좋을 것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대다수를 내 증인으로 내세우겠소. 그리고 전에 내가 문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속에는 많이 있는데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털어놓고 말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나는 생각하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내가 이와 같은 일에 관해서 크건 작건 문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제발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어주면 좋겠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밖의 일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으며 또 내가 인간을 교육하는 일에 손을 대고 그것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설령 여러분이 누구한테서 들었더라도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요. 하기야 그런 것도 만일 누군가가 레이티오의 고르기아스나 케오스의 프로디코스나 앨리스의 히피아스처럼 인간을 교육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나 그곳 청년들을 이네들은 자기 나라에서 누구와도 마음대로 돈 안 들이고 사귈 수가 있는데도 그런 청년들을 설득하여 자기들과 사귀게 하고 돈을 지불시키고 게다가 고마운 생각까지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고 보면 또 한 사람 파로스 출신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묵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소피스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지불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쓴 히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를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것이요. 그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소. 그 사람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소. 칼리아스, 만일 당신의 두 아들이 가령 망아지나 송아지라면 그들을 위해서 감독자가 되어 줄 만한 감독자가 되어줄 만한 사람을 채용해서 보수를 지불하고 그들을 적당한 덕을 갖춘 훌륭한 짐승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런 감독자는 말의 조련이나 농사일에 밝은 사람 중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신의 아들들은 인간이니까 어떤 사람을 감독자로 채용할 작정이요. 그와 같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을 아는 식자가 누구일까? 말하자면 당신은 아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살펴보고 있을 줄 알고 묻는 것이요. 그리고 덧붙였어. 누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하고 말이요. 그 사람은 있고 말고요 하고 대답했어. 그래서 나는 그것이 누구요? 그리고 어디 사람이요? 얼마면 가르쳐 줄까? 하고 물었어. 그 사람은 에우에노스입니다. 소크라테스. 파로스 사람인데 보수는 오문화랍니다. 하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에우에노스가 정말로 그와 같은 기술을 가졌고 그와 같이 적당한 값으로 가르쳐 준다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어. 만약 실제로 내가 만일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나 자신도 자랑스럽게 알고 우쭐해 했을 것이요. 그러나 실은 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요.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곧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 것이요. 아무튼 소크라테스, 그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디서 그대에 대한 이와 같은 중상이 생겼는가? 물론 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쓸데없는 짓을 않는데도 이와 같은 소문이나 평판이 난 까닭은 아마 없을 것이네. 만일 그대가 보통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말일세. 그러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라네. 그러면 우리도 그대에 대해서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될 터이니 하고 말이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오. 그래서 나는 대체 무엇이 나에게 지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져다주고 이런 중상을 받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똑똑히 밝혀볼까 하오. 그럼 들어보시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사실이니 그리 알고 들어주길 바라오. 왜냐하면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내가 이 이름을 얻은 것은 어쨌거나 한 가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만은 틀림없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지혜일까? 아마 그것은 보통 사람의 지혜일 것이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가진 지혜는 아마 그런 지혜일 것 같기 때문이요. 이와는 달리 내가 방금 말한 사람들은 아마 무언가 보통 사람 이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소.
아니면 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아무튼 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중상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러니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내가 무언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떠들지 말아주길 바라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기에서 하는 말은 비록 내가 하더라도 그것은 내 말 이상으로 어떤 확고한 권위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요. 내가 만일 무슨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델포이의 신을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소.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알고 있을 것이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내 벗이지만 아울러 여러분 대다수와도 친구이며 연전에는 여러분과 함께 구교로 명명했다가 함께 귀국했었소. 그리고 카이레폰이 어떤 성격의 인물이었으며 그가 무엇을 시작하면 얼마나 열중하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젠가 델포이에 찾아가서 이 일에 관해 감히 신탁을 받아온 것이오.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 떠들지 말아주기 바라오. 즉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는 물었던 것이오. 그러자 그곳 무녀는 나보다 지혜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신탁을 준 것이오.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벌써 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형제가 여러분에게 증언을 해줄 것이오.